안녕하십니까. 최영일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대 지수가 동반 상승한 거 이틀 연속 동반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특히 오늘 주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기대하고 있었겠지만 FOMC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월별 1,5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수 매입 프로그램을 월별 150억으로 줄이기로 했고요. 내년 중반에 테이퍼링은 종료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의견을 견지를 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러한 논조가 오늘 FOMC에서 나온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고, 실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술주, 다시 말씀드려서 성장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관념대로라면 금리가 상승하면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저도 많이 궁금증을 자아냈었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수많은 보고서들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국면하에서 투자 성과를 투자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결론들이 많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투자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식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길어서 지루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을 갖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들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만연하고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주는 왜 오를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과 의아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서 저 스스로 이러한 궁금증이 풀렸고, 이에 따라서 향후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과거 인플레이션 국면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런 각각의 인플레이션 국면하에서 주식 및 팩터의 성과는 어땠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배경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배당주 등이 선전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제가 주로 내용의 근거로 삼고 있는 컨텐츠는 미국에서 팩트에 관한 리서치 전략, 리서치로 유명한 오션지 자산운용, 영어로는 O3이라고 하는데, O3의 분석 내용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먼저 최근에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우려감을 갖고 있는 배경으로, 70년대식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들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70년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은 크게 Great Inflation Regime과 Great Moderation Regime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 Great Inflation Regime은 1965년에서 1980년대까지 약 한 40년 동안 진행된 약 한 25년 동안 20년 동안 진행된 그런 흐름이었고,
그레이트 마더레이션은 1980년대 이후 약 한 40년 동안 그 진행된 그런 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이 1965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연평균 그 6.5%의 그 인플레이션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최고치는 그 20%를 상회하기도 했는데요. 평균은 6.5%였습니다. 이때는 그 글로벌 경제와 그 통화, 재정 정책, 에너지 가격, 노동 정책의 구조가 이때 당시와 현재와는 그 상당히 그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그 양적 통화 정책, 그 세제, 환율 체제의 중심, 그리고 강력한 노동 교섭력을 바탕으로 한 타이트한 노동 시장, 법인세율, 그리고 원재재 쇼크 등이 그 그레이프 인플레이션 동안 그 인플레이션을 급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폴 볼커가 당시 연준위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결정적인 그 정책으로 긴축 정책이죠. 인플레이션을 그 통제한 이후에 인플레이션은 그레이트 마더레이션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에서 5% 내의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현재와 매우 다르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통화 정책입니다. 70년대와 현재와 다르다는 그 변수들 말입니다. 이 가운데 통화 정책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용과 그 인플레이션 사이에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그 믿는 그 중앙은행들이 완전 고용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더 높은 수준의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비용을 그 감내한 것입니다. 그래서 1965년도부터 1982년까지 그 M2 그 통화전국 금가율은 그 평균 7.6%였습니다. 그 최근 상황과 그 거의 그 흐름 자체는 뭐 연평균 증가율은 그렇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통화 증가율이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최근 상황과 비슷한데 단지 이제 그 차이점은 그 통화 유통 속도입니다. 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 통화 유통 속도가 상당히 그 가속화되었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그 최근까지는 그 유통 속도가 오히려 지금 감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사용되지 않는 그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1970년대와 현재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국면하에서 각각의 그 인플레이션 국면하에서 주식 성과는 어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인플레이션을 각각의 그 인플레이션을 그 10분위 한 그런 구간에서 주식 수익률이 평균 그 12개월 주식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그 살펴본 그런 그 차트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그렇게 뭐 크게 놀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수록 점차적으로 주식 수익률은 그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가장 높은 국면에서는 명목 수익률은 높았지만 실질 수익률은 그 마이너스를 그 보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그 주식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낮다라는 그런 그 통념들을 그 확인시켜 준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4 내지 한 5% 정도를 그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주식 수익률이 높은 것도 이러한 그 하나의 배경으로 이 과거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 높은 상황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 높은 상황에서 주식 수익률이 그 하락하고 있는 주식 수익률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수익률이 그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기업이익은 증가하지만은 주가 수익 상승률이 그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 일종의 그 멀티플 그 컴프레션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S&P 500의 그 PR은 그 1965년 20배에서 1980년대 그 PR이 1965년도 20배에서 82년도에는 거의 10배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는 그 투자자들이 그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때 그 주식 배분에 따른 그 리스크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 의미를 합니다. 다음은 그 인플레이션 국면화에서의 그 팩터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그 팩트는 그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팩터 투자 전략, 파마, 그 프렌치가 분석한 그 팩터 투자 전략의 개념은 아니고 주식시장의 그 수익률을 견인하는 그 하나의 요소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보시는 이 그래프는 1926년도부터 그 2021년까지의 그 세 가지 그 요소, 그 팩터, 쉐어홀더 이일드, 그리고 밸류, 모멘텀 세 가지 팩터에 대한 그 수익률을 그 10분위 단위로 나누어서 살펴본 것입니다. 각각의 그 인플레이션 국면화에서 말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쉐어홀더 그 수익률, 이게 하늘색입니다. 쉐어홀더 수익률은 모든 국면에서 그 아웃퍼폼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장 그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은 국면에서도 그 소폭 그 아웃퍼폼 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그 맨 왼쪽 국면은 그 평균 이 그 인플레이션을 그 마이너스 3.9%를 이루겠던 그 디플레이션 국면인데 이 상태에서도 그 쉐어홀더 그리고 모멘텀 이 팩터는 상당히 그 수익률이 그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인플레이션 높은 구간에서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현저하게 마이너스를 보인 것이 아니라 거의 그 2분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그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 이런 상황에서 이 디플레이션 국면화에서 주식시장률이 그 좋았던 그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주주 수익률과 그 모멘텀 팩터가 그 좋았던 이유는 물론 이제 밸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요. 이 밸류가 그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그 값싼 유틸리티 주식이 특히 그 저조한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각각의 그 인플레이션 그 국면하에서 그리고 가장 높은 국면하에서도 그 세 가지 그 팩터가 그 좋은 성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는 그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그 가치 팩터입니다. 이론적으로 그 기업의 그 시가총액은 모든 그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현금 흐름의 그 현재 가치에 대한 그 시장의 그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일반적으로 그 단기 현금 흐름에서 이러한 그 가치의 대부분을 그 창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주는 장기 듀레이션 그 자산인 경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래 그 현금 흐름이 창출될 것을 현재 할인해서 반영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 이런 그 미래 현금 흐름이 시가총액에서 그 불균형적으로 그 반영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 그 듀레이션 자산은 할인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고 투자자들은 할인율이 상승하면 장기 듀레이션이 그 부진하다고 믿게 됩니다. 즉 그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그 실시하는데요. 코로나 회복 국면에서도 이러한 명백한 관계에 대한 몇 가지 증거가 그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일관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인플레이션 기간이 그 종합주가 지수에서 그 PE 배수를 억제하는 그러한 그 경향이 있다는 점에 그 주목을 했는데요. 가치주는 이미
그 배수가 충분히 그 낮기 때문에 성장주에 비해서 그 멀티플락 바닥이 그 최소화된다는 그런 그 장점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부각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주가 왜 상승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모멘텀 팩터입니다. 이게 가격 모멘텀은 그 기업이익 증가를 그 미리 잘 반영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강화되고 이익 마진이 그 떨어지는 환경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그 기업이익은 그 인플레이션 비용을 전가하고도 남는 그러한 그 미래 초과 현금 흐름을 그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역풍에 직면했을 때 이것이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기업이익 증가율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성장주들이 대부분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주가 시장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성장주들이 모멘텀 주식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최근 그 3분기 그 기업 실적 그 발표들이 그 잇따라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S&P 500 기업의 그 연간 예상 기업이익 예상 증가율은 40%에 그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그 발표한 기업이익과 시장 컨센서스를 그 더한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예상 증가율은 31%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주목되는 것은 그 지난주 금요일 현재 약 280개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이들의 그 평균 이들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비율이 82%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장기 평균 66%와 지난번 그 4분기 평균인 그 85%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좋은 기록이죠. 그리고 당초에 그 부진할 그 사실은 그 다소의 당초에 그 기업이익이 그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기업 GDP 성장률이 매우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놀라운 그 기업 실적을 보였다는 점이 결국은 그 인플레이션 발전 속도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쉐어홀더 이일드 다시 말씀드려서 그 주주 그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주 수익률은 그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등의 형태로 주주들에게 그 자본이 환원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그 주주 수익률은 그 주식을 그 인플레이션 국면 동안에 그 유리하게 만드는 두 가지 특징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주주 수익률이 강한 주식은 3분의 1 정도의 그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치주와 같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그 숨통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 주주 수익률이 강한 종목은 얘만 적용되는 그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주 수익률은 대개 그 시그널상에서 그 자사주 매입 요소에 의해서 그 지배가 됩니다. 일단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게 되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8 내지 12개월 동안 12에서 18개월 동안 그 지속되고 이것은 결국은 미리 현금을 그 배분하는 것과 같은 그 효과를 낳습니다. 만약에 가치주가 단기 듀레이션에 따른 그 혜택을 받는다면 주주 수익률이 강한 종목은 듀레이션을 더욱더 그 단축하는 이런 그 자사주 매입 주도형 현금 지출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근거들은 최근에 배당주 또는 배당 관련 그 ETF들이 많은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인플레이션 조정 그 수익률
관점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국면인 연평균 그 11점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그 11.2%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그 팩터별 그 팩터들이 그 초과 수익률이 가능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에게 그 구매력을 그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일종의 그 마이너스 그 수익률을 기록은 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거의 수익률이 2분이 됐다. 이 얘기는 결국 이러한 그 세 가지 요소들이 인플레이션 그 해치 기능이 했다. 이렇게도 그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최근에 그 물가 상승이 그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그 페드는 현재 인플레이션 국면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내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그 지속되었던 이전의 국면이 오늘날의 그 환경과 구조적으로 매우 달랐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강력한 고용과 임금 인상, 통화 속도 증가, 인플레이션 고공행진으로 위한 정책 선호 가운데서 어느 요소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지도 그 추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그 주식시장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수익률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이는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발생한 그 밸류에이션 상의 그 멀티플 그 컴프레션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긴 하지만 밸류, 모멘텀, 주주 수익률과 같은 이런 그 특정 팩터들은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중간 부분에서 고인플레이션에 이르기까지 꽤 좋은 성과를 보였고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국면 하에서도 그 해지 기능을 수행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 성장주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특히 모멘텀 팩터 측면에서 더욱더 그렇다. 그리고 기술주들은 모멘텀화가 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결론입니다. 이와 관련된 그 구체적인 그 관련 종목들, 저는 이제 주로 ETF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관련된 ETF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지루하면서 오랜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늘 그렇지만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그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그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